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현민입니다. 니로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공개됐습니다. 전면부는 이렇게 생겼고요, 뒷모습은 이렇게. 외관에서 변경점이 꽤 많은데요. 그리고 실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기아 니로 어떻게 바뀐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에서는 가장 먼저 앞모습이 크게 변경이 됐죠. 원래 니로는 기아 SUV의 패밀리룩을 따라가면서도 니로만의 그 독자적인 디자인이 있었어요. 근데 니로가 풀체인지 하면서 DRL의 형상을 심장이 뛰는 듯한 맥박으로 표현하기도 했죠. 그랬던 디자인이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기아가 가지고 있는 모든 SUV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이라는 걸로 디자인 룩을 전부 다 바꿨죠. 니로, 스포티지, 소렌토, 카니발, 이 모든 차량들이 전부 다 이런 느낌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릴 쪽 부위가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이 그릴의 부위가 좀 와이드하고 촘촘하면서 많은 디자인적인 요소를 넣기 위해 노력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무난무난하게 요소를 과하게 넣지 않게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차체색을 되도록이면 많이 사용하기도 했고, 이 차체색과 블랙 하이글로시 부분을 과감하게 좀 대조적으로 쓴 부분이 좀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앞모습은 보다 보니까 괜찮은데? 기존보다 좀 단정하게 정돈된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기존에도 뭔가 요소가 굉장히 많은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이 가운데에 쭉 길게 이어진 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측면에서는 휠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기아의 휠은 이런 기하학적인 느낌이 들게 그런 식으로 했죠. 최대 18인치 휠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다른 게 뭐냐면, 예전 니로에서는 이 디엘로 라인 중에서 이 윗부분 몰딩이 크롬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전부 블랙 하이글로시로 만들어 놨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원래 니로가 풀체인지 하면서 이 C필러 뒤쪽을 나만의 색깔로 뽑을 수 있게 이 엣지팩이라는 것들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내 차체 색상이 블루 색상이면은 검정색으로 들어가게, 어떤 특정 색상이면 그레이 색상으로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엣지팩이라는 옵션을 만들어 놨었는데 그걸 아예 뺀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거는 굳이. 그리고 후면부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보면 볼수록 약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디자인이긴 한데, 현대가 외국에서 파는 모델 중에 그 베이온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베이온이 니로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뒤쪽 모습을 보면 약간 이 V자형으로 꺾여 있는 이 리어 램프 디자인이라든지 하여튼 두 차량이 거의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니로의 뒤쪽 모습은 기존 리어 램프랑 그 외에 별로 이렇게 바뀐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몇 가지 변경점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트렁크 라인이 크게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트렁크가 있는 이 부분 자체가 위쪽으로 파팅 라인이 잡혀 있어서 이 윗부분만 이렇게 열리는 방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범퍼 위쪽 모든 부분이 통으로 열리게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트렁크가 열리는 이 리드 부분이 좀 더 길어졌다는 거, 그런 부분이 좀 크게 바뀌었고요. 디자인적으로도 이 아래쪽 파팅 라인이 없어져서 저는 좋아 보이네요. 그 외에는 반사등이나 방향지시 등 이런 것들은 세로로 들어가 있으면서 아래쪽 범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위로 올라왔으면 했는데, 아래쪽에 있다는 건 소형 SUV에게 있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를 삼을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아래쪽으로는 뭔가 이 부스터가 나올 법한 곳에 후진 가이드 등이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외관에서의 모습은 기존보다 훨씬 더 단정해지고 컴팩트한 느낌을 잘 살린 걸로 보여요. 뭔가 이 니로 하이브리드를 봤을 때 내가 소형 SUV를 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정말 잘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풀체인지를 딱 했을 때는 나 니로야, 니로. 어디서 봐도 저 차는 니로구나 라는 느낌을, 존재감을 빡 뿜어냈다면, 지금은 약간 무난무난하게 나 그냥 소형 SUV야, 하이브리드야, 니로예요, 약간 소심하게 변한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있네요. 실내도 보면요, 가장 크게 바뀐 거는 역시나 디스플레이죠. 기존에는 계기판이나 조수석 모두 10.25인치 디스플레이를 넣을 수 있었는데, 이걸 모두 다 12.3인치 디스플레이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OW 세대 디스플레이 사용하던 거를 CCNC로 바꿨어요. 이게 정말 애매한 게, 불과 한 4달에서 5달 뒤면 플레이오스 시스템이 나오거든요. 근데 얘가 거의 마지막으로 CCNC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CCNC가 진짜 거의 끝물인데, 저는 사실 이 결과를 정말
정말 잘 알고 있거든요. 저도 현대자동차에서 OW 세대 정말 끝물의 끝물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오닉 6를 샀어요. 그리고 아이오닉 6 구매한 다음에 한 2달 뒤인가 3달 뒤인가 그랜저가 나왔거든요. 그랜저에 CCNC가 새롭게 탑재되면서 제 차가 바로 고용이 됐습니다. 그때도 아이오닉 6 구매하면서 이거 OTA 지원돼요. 무상으로 업데이트도 해주고요. 뭐 이것저것 막 해드릴 거예요 라고 했는데 3년이 지나는 동안 업데이트가 없어요. 있었는데 예. 지도 업데이트도 좀 느려. 그러다 보니까 플레오스가 새롭게 나오게 되면 이 CCNC라는 이 시스템도 소프트웨어 개발 인력이 모두 다 플레오스로 넘어가면서 CCNC가 개발이 조금 더디게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냥 기존 니로보다 디스플레이가 커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핸들 디자인이 좀 바뀌었습니다. 기존과 비교하면 이런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약간 요트형 같은 느낌이 사라지고 뭔가 좀 컴팩트한 느낌이 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형 핸들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그 외에 대시보드 구성은 소재 정도만 살짝 바뀐 것 같고 뭐 도어, 기어 시프터, 공조장치 컨트롤러 이런 것들은 거의 달라진 게 없네요. 이렇게 4년 만에 페이스리프트가 된 니로가 어떤 부분에서 바뀐 건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아에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다 넣어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외관이 이렇게 바뀐 거야 그렇다 치고 제가 생각했을 때 니로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은 자신만의 특징을 잃어버렸다는 게 조금 큰 것 같아요. 니로는 처음 나왔을 때부터 하이브리드 원툴인 자동차였잖아요. 일반 내연기관 엔진이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EV 이 두 가지가 모두인 차량이었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니로랑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소형 SUV 셀토스가 하이브리드 트림이 새롭게 생기면서 이 니로의 자리마저 전부 뺏으려고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판매량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셀토스는 2025년 한 해 동안 55,000대를 팔았는데 니로는 일반 3,000대를 팔리는데 그쳤어요. 예전에야 니로가 셀토스보다 조금이기는 하지만 전장 재원도 조금 더 길고 하이브리드도 있으니까 니로가 낫겠네 하면서 니로로 가는 분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셀토스가 니로보다 조금이지만 더 커졌고 하이브리드도 생겼는데 굳이 니로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애초에 이런 소형 SUV, 준중형 이런 급에서는 하이브리드를 고르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아반떼, 스포티지, 투싼 이런 차만 보더라도 하이브리드보다 일반 내연기관 판매량이 더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니로의 판매량이 셀토스로 거의 다 흡수되지 않을까. 물론 니로에게는 특별한 트림, 전기차가 있죠.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니로 EV의 판매량을 보면 295, 300대가 안 팔렸어. 300대가 안 팔렸다 보니까 이 니로 EV나 니로 하이브리드 이 두 가지 트림이 모두 다 뭔가 내놓은 자식 같은 그런 느낌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니로는 사실 이 대한민국을 위한 시장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위한 차량인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실제로도 니로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의 판매량이 훨씬 더 큰 차량입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글로벌 판매량이 100만 대에 달했고 2023년에도 17만 대가 생산된 후에 2만 3천 대는 국내, 나머지 14만 5천 대는 해외에서 판매됐어요. 이런 결과를 보면 사실 니로는 내수용 차량이라기보다는 글로벌 차량이라는 말이 조금 더 맞겠죠. 니로를 페이스리프트 시키는 것도 다 이런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기도 하고요. 여튼 중요한 건 가격이 얼마로 나올까, 이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이게 기아에게 있어서 가격 책정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해외는 그렇다 치지만 지금 국내에서는 현대기아의 가격 정책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잖아요. 테슬라가 계속해서 가격을 내리고 있고 그리고 가장 저가형 전기차다 이러면서 비아디가 막 들어오고 이러는 상황에 현대기아는 연식 변경, 페이스리프트, 풀체인지를 할 때마다 가격을 조금씩 올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현행 니로의 가격표를 보면 가장 기본 트림 트렌디가 2,900만 원이 넘는데 여기에 세제 혜택, 개별 소비세 이 두 가지를 감면받게 되면 2,787만 원이 됩니다. 스포티지가 내연기관이기는 하지만 1.6 터보의 가장 낮은 트림과 비교했을 때 100만 원도 차이가 안 나는 가격이에요. 세제 혜택을 못 받으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기존 니로와 대비했을 때 가격을 안 올릴 수가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구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래급 트렌디 트림 기준으로 했을 때 계기판 디스플레이도 안 들어가고 8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요. OW 내비게이션의 10.25인치면 이런 구성이 가능한데 CCNC가 들어가면서 디스플레이 규격을 모두 다 12.3인치에 맞췄잖아요. 이러면 가장 아래급 트림이라고 하더라도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요거는 이제 인도의 셀토스 가격표인데요. 여기에 보이는 가장 아래급 트림 HT라고 하는 건데 이게 1,75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이거 잠깐만, 이거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아래 어떤 옵션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쭉 나오거든요. 요 가운데쯤에 보면 4.2인치 컬러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12인치 풀 세그먼트 LCD 클러스터가 들어가고 그 아래에 10.25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고 하죠. 그러니까 가장 아래급 트림이라고 하더라도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우선 여기에는 내비게이션이 포함된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그냥 오디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이런 것들이 작동될 수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예요. 그리고 요것보다 상위 트림, HDK 트림, 그러니까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시그니처 같은 등급이죠.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제서야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니로가 가장 아래급 트림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을 어떤 방식으로든 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주행보조 옵션 몇 가지가 추가되겠죠. 예를 들어서 차로 유지 보조 1이 추가되고 스티어링 그립 감지 센서 등이 추가될 걸로 보여요. 여기에다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과연 기본으로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스포티지만 하더라도 이 가장 아래급 트림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안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면 기본 트림 가격이 최소 100에서 150만 원 정도 가격 상승이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실제 트림 가격 자체는 3,100만 원 언더로 보고 여기에 개별 소비세나 세제 혜택을 받으면 한 2,900만 원 정도 요렇게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최고 트림 시그니처 등급까지 올라가게 되면 약 한 3,600만 원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서도 선택 옵션 이것저것 넣게 되면 한 3,800에서 3,900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소형 SUV 하이브리드 풀옵션이 이 정도 가격이면 1,000만 원을 보태면 모델 Y가 나오는 새롭게 페이스리프트된 니로의 모델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디자인이나 실내 무난무난하게 나왔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국내에서만큼은 이 니로에게 악재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실내 CCNC가 끝물인 거, 얼마 뒤면은 플레오스가 나오고요. 하이브리드 1, 2였는데 셀토스의 하이브리드가 추가됐고 가격도 좀 오르는 것까지 해서 이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국내를 위해서 출시한다기보단 해외를 위한 차량이 된 건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죠. 여러분들은 니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여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